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작고 낮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떠한 의나 어떠한 모습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경은 청년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줄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짧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필리핀 까비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으로서 또 그곳에서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잠깐 했지만 제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할 능력도 안 되고 저는 그저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분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보고라고 하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거창한 느낌이 있고 그 짧은 6개월 동안에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박노석 목사님과 함께 도와 사역하면서 윤정 사모님, 김기란 사모님, 김기란 목사님과 함께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서 제 말이 혹시나 어떤 오해가 살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재작년에 퇴사를 하고 원래는 이직을 준비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런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필리핀에 6개월 정도 갔다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런 마음을 몇 번이고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게 됐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는 다녀봤었지만 그렇게 6개월이란 기간은 저한테는 꽤나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감도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 있던 윤정 사모님께 연락을 해서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무엇이 사가야 할 것이 있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뭐였냐면 그냥 네가 지금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 쓰고 있는 것들 다 챙겨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쓰는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챙겨란 말인지 싶고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짐들을 정리하면서 박스도 엄청 크게 20kg짜리도 막 보내고 캐리어도 들고 가고 막 이러면서 제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줄이면서도 많이 챙겨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 도착해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더라고요. 필리핀은 섬나라예요. 그래서 100% 모든 물건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만 가도 그런 어떤 물건도 다 편하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필리핀에 갔을 때는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조차도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큰 마트에 가면 가까이 있는 이마트만 가더라도 뭐 생활용품부터 뭐 세면용품도 살 수 있고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살 수가 있는데 음식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데 필리핀에는 한 식당 가서 정육점을 가야 되고 그 옆에 가서 철물점을 가야 되고 그 옆에 가서 뭐 전기를 사야 되고 전 또 그 전기를 사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물건들을 사러 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그 질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데 가격은 훨씬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필리핀에서 만족스러운 물건들을 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불편했고 조금 짜증도 났어요. 이게 한국에서 다이소에 가면 3,000원 사면 되는 물건을 여기서 5만 원 주고 사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질이라도 좋으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질도 안 좋고 가격은 비싸고 근데 또 필요하니까 사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되게 막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점차 적응은 또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을 때는 새벽 12시였어요. 제가 밤 비행기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었고 4시간 정도 타고 가서 공항에 도착하고 제가 머물 숙소까지 가는 데는 마닐라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에까지 들어갔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그 전날 거기 있는 어린이와 친구들이 제 방을 막 청소를 해줬대요. 깨끗하게.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아, 청소한 거구나 싶었어요. 아, 이게 청소한 거구나. 아, 그렇구나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방이 꽤 컸거든요. 제가 3층에서 생활할 때도 큰 방을 썼는데 그 방보다 조금 더 큰 방을 제가 썼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 방에서 화장실까지 있는 방을 썼으니까 꽤나 큰 방을 썼었는데 그 방에 제가 발을 딱 디디고 그 찬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디디면서 이제 몇 발자국을 뗐는데 사사삭 사사삭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듣던 소리가 아닌데 하고 봤더니만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한국에서는 바퀴벌레가 사실 요즘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필리핀에는 바퀴벌레가 제 손가락 2개만한 요만한 사이즈예요. 이런 애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 내가 발도 못 디디겠고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네들과 어떻게 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급한 대로 화장실 가서 손이나 씻고 이제 볼일도 좀 보고 정리를 씻고 자야 되니까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거긴 더 처참한 거예요. 거기는 애들이 보이는 것만 청소를 해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바퀴벌레 사체들이 널어져 있고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온갖 벌레들이 사체들이 널브에 있고 변기는 물이 안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야 조금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공항에 갔었을 때도 크게 실감을 안 났었거든요. 여기가 뭐 필리핀인지 한국인지 갔었을 때도 바로 그 김기란 목사님이랑 김연정 사모님이 저를 픽업하러 와주셨어가지고 막 계속 한국어로 대화하고 그냥 조금 다른 환경일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제가 방에 딱 들어가서 접하게 되니까 내가 살 방이라 생각하고 보니까 아, 여기가 필리핀이구나, 한국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1달 반 정도를 바퀴벌레랑 전쟁을 치렀어요. 맨날 약 뿌리고 다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 바퀴벌레를 보면서 제가 소리를 막 지르고 다녔었거든요. 깍! 거리면서 옆방에는 필리핀 현지인 친구를 불러서 잡아달라고 그러고 막 잡을 엄두도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아무렇지 않게 빗자루로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벌레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필리핀을 8월 말에 갔기 때문에 보통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다 선교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선교지들에는 이제 여름 방학 기간에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선교팀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선교팀이 모두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선교팀이 들어오는 일정들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박노석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전반적인 현장들을 따라다니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되게 불확실함과 불안함의 연속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게 선교지라는 특성이 또한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가 알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제가 모시고 있다 해야 되나?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박노석 선교사님께서도 되게 사역을 다방면으로 하시고, 사역의 깊이도 깊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 활동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제가 저의 스케줄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 새벽 기도를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면 6시 반쯤 되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 저한테 오셔서 경은아 9시에 나갈 거다 준비해라, 이런 식이세요.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제가 집에서 이제 일정이 없는 날이라서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지금 출발했다. 출발하면 보통 10분 하면 오시거든요. 10분 전에 출발하면서 출발했다, 아니면 지금 가고 있다, 준비됐니? 나갈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이 쉬는 날도 맘 편히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목사님을 기다려야 됐었고, 매번 이렇게 긴장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원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불렀을 때, 가자고 할 때 준비돼서 가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MBTI에서도 끝에가 P 성향이거든요. 되게 즉흥적이고 유도리 있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냥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6개월 가량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삶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라고 막 생각하던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이렇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목사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이 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한국도 지금 되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준비 없이 살아가구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삶을 살아갈 때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주님 같이 가요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주로 박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는 것들, 신학교에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것들이나 이런 문서 작업들을 하는 걸 도와드렸었고, 또 영상 제작을 하면서 또 제가 기록을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기록하는 그런 그런 역할들을 제가 주로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살아가면서 바쁜 날들에는 되게 바빴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일정들에는 막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이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는 날도 꽤나 많았고, 사역 있는 날들에는 아침 막 7시부터 나가서 밤 10시 넘어서 돌아오고, 이렇게 막 15시간, 16시간씩 밖에서 외부 사역을 하고 오고, 근데 그런 날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한가할 때는 엄청 한가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이에 간극들에서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힘들었으니까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또 내가 언제 또 놀아봐? 이러면서 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또 혼자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많이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필리핀에 살게 되면서 물론 거기서도 이제 제가 혼자 방을 쓰고 혼자 생활을 하긴 했었지만 한국에서랑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런 문화들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것들에도 또 적응하는 시간들이 조금씩은 다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제가 편식을 안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고 다 이렇게 음식을 안 가리고 잘 먹는다 생각했었는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많은 편식을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떡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국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당근도 안 좋아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안 먹었거든요. 안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다른 걸 먹어도 되고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안 먹어도 나중에 먹으면 되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았으니까 굳이 안 좋아하는 음식으로 내 배불리기 싫다 이제 이러면서 안 먹었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먹는 것조차도. 그래서 초반에 한 2주 정도 갔었을 때는 제가 또 들어가 있는 시기에 박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그 선교 사역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 계신 상황이 있었어요. 한 2주 정도를. 제가 도착하자마자 한 2주 정도를.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많은 것들을 모르면서도 해결해야 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 짐들은 챙겨가면서도 먹을 거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안 챙겨갔었거든요. 그 흔한 참치캔도 제가 안 챙겨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주변에서는 먹을 상황이 안 되고 이런 물가도 모르고 물건을 사는 것도 모르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 여자애 혼자 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위험하다. 또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마약을 하는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냥 길거리만 걸어가도 제가 외국인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모자를 써도 모자를 썼으니까 또 외국인인 게 티가 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도 그런 모습들이 막 티가 난 상황이었었고 막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돌아와 있어야 됐었고 막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가기 전부터도 듣고 가자마자도 듣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속해 있는 그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말은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책하러 나가는 것조차가 무섭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걷기만 해도 저를 보는 시선들이 너무너무 느껴져요. 막 그러니까 막 그들이 저를 해하려는 목적이 없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막 연락도 하기 힘들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울타리를 벗어나기까지 한 달이 걸렸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음식을 막 2주 동안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서야 좀 깨달은 게 내가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내 취향대로 물건을 사고 누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국에서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구나 라고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의 시간이 저를 되게
저를 더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 됐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해봤어요. 사진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가 추리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탈락이 됐지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필리핀에 가자마자 마음이 너무 곤고한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감사 제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5가지씩 어떻게든 감사 제목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것들 중에 하나인데 글자들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전도로 나가는데 그때 전도하던 날에 제가 게임을 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이었고요. 9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감사. 1번 전도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냄에 감사. 2번 주일을 준비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 3번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맛있는 과자 만남에 감사. 4번 새로운 교회 가서 교제하고 올 수 있어 감사. 5번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매일매일 어떻게든 뭐라도 찾아보려고 감사 제목을 막 찾았었어요. 그래서 5개씩 무조건 꼭꼭 찾는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시간들을 막 보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저기 막 빈 공간 있죠. 제가 살았던 곳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찍었던 사진이 없거나 뭐 특별한 일이 없었을 땐 저렇게 찍었었고 중간에 있는 거는 한인 마트를 갔을 때 참치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참치를 찍었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전도 가는 날에 그 마을에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애기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찍어서 이제 감사 제목들을 제가 했었었고요. 사진 조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전도를 나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그냥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현지인 청년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로 현지 이제 필리핀어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찍어둔 사진이고요. 네, 같이 했던 저희 청년들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전도 나갈 때 찍었던 사진이고, 요거는 귀엽죠? 애기들 되게 한국에서는 그런 장난감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막 불빛도 나고 막 엄청 스티커도 좋은 것도 많고 예쁜 게 많은데 필리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빨대 가지고 빨대 안에 이런 고리 같은 걸 넣어서 옮기는 그런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던 유치원생들이 하던 그런 놀이들 있잖아요. 그런 놀이들을 위주로 많이 해요. 다른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막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하는 장면이었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것도 예배 전에 애들이 모여있을 때 기어서 하나 찍어놓은 사진이고 제가 좋아하는 하늘입니다. 필리핀이 하늘이 되게 예뻐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의 제 옆방에 필리핀 현지인 친구들이 살았거든요. 교회 친구들도 살았고 신학생 친구들도 살았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궁금하겠죠. 외국인 여자애가 와가지고 살면서 필리핀이 괜찮은지 어떨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어때? 하니까 좋아 했어요. 일단 좋지. 그러니까 뭐가 좋아? 어때? 그러길래 필리핀이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은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런 게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게 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무섭고 적응이 여전히 안 되지만 나는 너희들의 하늘이 너무너무 좋다. 하늘이 되게 깨끗하고 맑고 예뻐요.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질 때도 되게 예쁘고 이게 되게 그냥 제 눈에 보이는 시야에 있는 그냥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렇게 핑크빛으로 주로 핑크빛으로 하늘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새벽의 하늘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해가 뜰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국적으로 이런 나무들도 많이 있고 여기서 보이는 왼쪽 편에 있는 지금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낮은 건물이 제가 살아갔던 기숙사 건물이에요. 신학교에 있는 기숙사 건물이고 반대편은 현지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요 건물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하늘들이라서
여기 한국에서는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봐봤습니다. 네, 이런 필리핀의 구름이 정말 정말 많고 진짜 빨라요. 한국에선 천천히 흘러가는데 거기서는 그냥 보고 있으면 구름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요. 타임레스라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영상 있잖아요. 그렇게 돌리듯이 구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구름 움직이는 거 보면 아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조금 있으면 개는 것도 알게 되고 구름만 보고도 날씨를 예측하는 게 가능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인데 잠깐 틀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날의 저녁이었어요. 비가 제가 그때 제 체감만큼 안 느껴지긴 하는데 정말 정말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한두 시간씩 그냥 내려요, 비가.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 같은 게 하수도가 잘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가 잘 돼 있는데 필리핀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냥 그 상태로 잠겨버려요. 빠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낮은 지대는 물이 다 차고 들어오고요, 방 안으로. 근데 저렇게 비가 내리고 비바람까지 치니까 방 안으로 물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막 창문 막 흔들리고 비바람 치고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밤에 이제 해가 질 때쯤 제가 찍어놨던 사진인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불이 켜져 있잖아요. 필리핀에 갔더니 막 해가 질 때 되면 다 바깥 불을 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바깥 불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엔 순수하게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바깥에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라고 길 가다가 넘어지지 말고 잘못 들지 말라고 밝혀주는 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불이라도 안 켜놓으면 그냥 칼 들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는 표시를 저렇게 하는 거래요. 놀랍죠? 필리핀은 밤에도 그렇고 도둑들이 되게 잘 들어서 살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생계형 도둑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밤마다 저렇게 불을 무조건 켜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 지기 전부터 불을 켜놓고 해 뜨면 불 끄고 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림 같죠? 조금 더 넘겨주시면은 제가 있던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따가이따이라고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유지들, 필리핀에 좀 잘 사시는 분들, 좀 높은 고위관직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휴양을 오시는 동네래요. 제 있던 곳에 바로 옆 동네가. 그래서 그 동네가 되게 조금 고산지대라 가지고 풍경이 되게 좋아요. 아까 앞전 사진인데 이렇게 그냥 워낙 산이 고산지대라서 높다 보니까 그냥 봐도 산이 제 눈이랑 비슷한 시야에 있어요. 항상 그렇게 있고 따가이따이라는 곳에 세계에서 5위 안인가 10위 안에 드는 스타벅스에서 인정한 스타벅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스타벅스에서 탑 뷰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거는 제가 저의 주일 제가 섬겼던 온누리 교회의 주일 점심입니다.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던 한식을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날.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놨던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필리핀에 있는 기간 중에 한번 태풍이 워낙 잘 부는 곳이거든요. 홍수가 잦고. 근데 그때 한번 되게 세게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날에 교회가 상태가 안 좋다 해서 가봤더니 저렇게 돼 있었어요. 십자가가 휘어졌죠. 철근 같은 걸로 세워져 있었는데 비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힘없이 넘어졌어요. 사진 조금 더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건축 기술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목조나 시멘트를 많이 발라놓거든요. 근데 저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게 다른 게 아니고 개미의 흔적이에요. 개미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레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해를 바로 했던 게 모든 걸 뚫어요. 특히 나무를 잘 뚫거든요. 나무로 개미가 이빨로 나무를 이렇게 쑤신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뚫어요. 뚫고 나면 개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와요. 나무 가루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먹고 뱉고 하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길을. 그래서 저게 이렇게
그렇게 중간에 크게 있는 그 두 줄이 다 개미의 흔적입니다. 다른 피해도 있긴 하겠지만, 후폭풍이 있었겠지만, 제일 처음에 저런 흔적들은 개미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저렇게 다 길을 파놓아서 그 모든 물건들이 오래 쓸 수가 없어요. 또 필리핀 섬나라다 보니까 습해서 습기를 다 머금고 나무는 저렇게 다 개미들이 파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생각도 못 해본 환경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필리핀은. 넘겨주시면, 네, 이것도 영상이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이 하늘 천장에서 떨어져요. 물이 너무 많이 오는데 감당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이런 불에서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비가 그때 그렇게 많이 올 때. 그래서 물이 다 새서 바닥에 다 흥건하게 젖고 물이 차오르고 저렇게 나무가 다 부식돼서 다 썩어서 떨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막 그래요. 저게 지금 제가 살던 그곳인데 물이 잠겨 있는 거 보이시죠? 흙탕물 된 거. 잔디밭이었는데 그냥 비가 저렇게 막 와요. 오고 물이 안 빠져요. 빠지는 것도 한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자연적으로 빠지려면. 그래서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다 날아가 버리고요. 이게 양철 지붕인데 비가 오면 뚜두두두두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태풍이 오면서. 그래서 저기도 지금 그 물의 흔적이 보이시죠? 비가 오면서 위에 고였던 물들이 다 떨어지고 비가 오는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렇게 비가 옵니다. 저날은 좀 유난히 많이 왔던 날이긴 한데 그렇고 지붕 날아간 사진, 저기 날아간 거 보이시죠? 흔적.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 그 주방에 앞에 이게 물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 있는 기간 동안 개척이 된 사우스빌이라는 지역이에요. 저곳은 되게 빈민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이 비포장도로는 당연하고요. 울퉁불퉁한 돌과 흙이 막 나붙겨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이고 비가 좀 오면 다 진흙이 돼가지고 온갖 곳이 다 더러워지고 질퍽거리고 신발에 막 그 바지랑 다 묻고 막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곳인데 저 공간이 되게 바로 옆 동네는 그 필리핀에서 되게 악질의 이제 수용범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큰 수용소가 있는 동네였고 또 반대편 옆쪽으로는 완전 이제 신도시가 돼서 개발을 엄청 하고 있는 화려해요. 엄청 화려해. 한국같이 화려해요. 그런 화려한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됐던 이유가 베른이라는 여성도님이 계신 그분의 본가 집이었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곳에 교회가 없다.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왔어서 박 목사님과 함께 제가 그때 둘러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 공간이 아이들도 정말 많고 하지만 빈민가 지역이다 보니까 집이 되게 문도 올바른 문이 잘 없고요. 그런 나무들도 나무가 아니고 그런 벽이나 이런 문을 막을 수 있는 재료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폐 현수막들 있잖아요. 그런 현수막들을 다 덧대놔요. 여러 겹으로 덧대놓고 또 그런 집 안에 들어갔었을 때도 위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또 이게 서양 문화와 그런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던 나라다 보니까 서양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또 동남아 특유의 그런 약간 못 사는 나라의 그런 낮은 문화들이 혼재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필리핀이 되게 묘하게 섞여 있는 혼재된 문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또 이렇게 신발 신고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또 침대 같은 게 있지만 거기도 또 신발 벗고 올라가지 않고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집 안과 밖이 똑같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위생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생활들은 거의 모든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곳에 그 하늘인데 이것도 되게 예쁘죠. 하늘은 같은 지역인지 모르겠게 되게 예쁘죠. 그 동네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 베른 성도님이 과부예요. 40대 정도 되시는데 과부에
미혼모인 딸이 둘이 있고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아들이 한 또 둘, 셋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혼모이니까 또 자녀가 있겠죠. 그러니까 4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손자, 중손자까지 있는 상황이 많대요. 필리핀은. 워낙에 이제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이 되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과부였고 남편도 없이 애 딸린 딸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제가 만약에 제 자녀들이 있었다면 저는 되게 힘들고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그런 상황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베른 성도님이 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냥 저도 그렇게 깊숙한 상황은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만 알지만서도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항상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저를 많이 되돌아봤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했던 적이 얼마나 됐었나, 또 내가 이분만큼의 순수한 믿음이 언제 가져봤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되게 부럽기도 했었어요. 그런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부러워서 아직까지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은 여기 있는 이제 김기란 목사님이랑 김전선 사모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찍은 건데, 중간에 있는 저 친구가 저희 필리핀에 있으면서 최초로 그 선교를 보내기로 파송을 한 필리핀 현지 사역자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필리핀으로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영어 캠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친구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꽤 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정권에서는 또 정권에 있는 그 대통령이 정권을 바꾸면서 그 교육 방침을 바꾸면서 따갈로그로 교육을 하라 해서 영어를 조금 줄이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 전 세대까지는 영어 교육이 거의 의무처럼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필리핀어 친구들이,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리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가능하니까 언어에 불편함이 없을 거고,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불편함이 없고, 또 이제 동남아권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남아권으로 갔을 때에 크게 적응하는데 힘들지가 않대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언제까지나 우리나라가 다 파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키워야 된다 하시면서 현지인 신학생들을 계속 키우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파송했던 그레이스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옆방에서 또 같이 생활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파송식 하는 날 제가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필리핀의 제일 유명한 졸리비라고, 이제 우리나라 롯데리아 같은 그 나라 자국민 기업이거든요. 근데 졸리비를 빼면 필리핀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국민들이 1번으로 사랑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햄버거 가게인데 저렇게 치킨이랑 감자튀김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서 많이들 먹어요. 근데 이 햄버거도 한국의 햄버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기본 햄버거가 빵 두 개 사이에 양상추 그 샐러드 있잖아요. 샐러드인데 그 큰 거 양상추에 그 마요네즈, 케요네즈라 하죠. 섞어놓은 거 한 장 올리고 패티 한 장 올라간 거, 그게 전부인, 그게 기본 버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면 양도, 그러니까 한국만큼 크지도 않아요. 되게 한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리고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 또 그런 것들과 저런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닭을 되게 좋아해서 닭 요리를 많이 먹는데, 어딜 가나 저렇게 치킨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찍어놨던 거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필리핀이 영어에 되게 강점이 있는 나라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 학부모들도 애기들을 가르치는데 영어 교육에 되게 관심 있는 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킬 만큼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박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이제 미팅을 하시다가 알게 된 조앤 잉글리시라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그거는 그 한국에 계신 그 집사님이었나 권사님이 그분께서 모든 영어 교재가 성경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저기 큰 게 빅북이라 그래서 영어 이제 성경 이야기를 영어로 풀어놓은 책이고, 그거를 이제 워크북과 함께 한 달 정도 코스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한테 접목을 시켰었거든요. 저희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인 담당자로 섬겼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세미나를 하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사로 나갔을 때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아이들과 이 소그룹 시간을 가질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나눴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도 아마 비슷한, 네, 이것도 똑같은 다른 친구가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책을 가지고 설명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거 박 목사님 설명하시는 오리엔테이션 장면이고,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본교회의 사역이 끝나고 오후 2시가 되면은 제가 있던 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저렇게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었어요. 그랬던 이 예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필리핀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도 이동 수단에 있을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돈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 교회에 올 수 있는 돈 1페소, 뭐 최소한 10페소 정도면 우리나라 돈은 한 25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250원에서 크게 해봤자 한 300원 정도 되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와요. 걸어오기 너무 거리가 멀고 무조건 어떤 이동 교통수단을 타야 되는데, 그거를 타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서 예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면서 이제 제가 맡았던 애들이 이제 그레이드 6라고 나이가 한 11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이제 그 아이들과 제가 소그룹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첫날 찍었던 사진이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되게 외국인 여자라고 저를 많이 좋아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어로 책을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에 영어로 그 말씀을 암송했었거든요. 아마 여기 영상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그 각자 소그룹에서 공부하고 그 주제 성구들을 외웠었어요. 매 주마다 외웠어가지고 그 영상 하나 찍어놨던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박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또 운영하고 계세요. 현지인들 신학교를. 그래서 한 학기가 한 2달 반 정도 되고 그게 끝나면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 현장 사진을 제가 찍어놨던 건데,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막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세미나를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섬기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서 팀으로 오셨어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것들을 많이 전해주고 가셨어요. 설교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전해주시고 공부하고 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장면들입니다. 이거 준비 찬양했던 때고요. 기본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흥이 되게 많고요. 음감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있던 온누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제대로 음악을 배운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고 음악들이 듣는 게 쉬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그냥 따는 거예요. 드럼도 박자를 딸 수 있고 리듬을 찾아내고 이제 건반도 칠 줄도 코드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 이름을 하나도 모르고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피아노를 쳐내요.
그걸 맞게끔. 그래서 음감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흥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 막 이거는 이제 성경학교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한국에서 또 다른 팀이 오셨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했던 프로그램을 알려주러 오셨어서 풍선아트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했던 프로그램들 하면서 율동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함께 되게 좋아해요. 되게 율동하고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저런 신나는 찬양 있으면 되게 좋아해서 같이 춤추고 또 이제 저런 찬양 가사가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쉽게 이제 번역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통역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했었었고요. 이제 이게 활동하는 이제 연습해보는 장면들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연습을 해보고 각자 개교에 가서 실습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장면들이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다 그 장면들이에요. 흥 보이시나요? 그냥 연습 찬양 시간인데도 저렇게 막 친구들끼리 신나가지고 연습하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 막 그 풍선아트 했었을 때 저도 하나 얻어가지고 사진 찍어놨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12월 말일쯤에 박 목사님 중심으로 박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고 이제 사역하시고 돕는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다 모였었어요.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회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건지 그런 모임 시간을 가졌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저기 노란색 입은 분이 목사님이신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크게 불편하셔서 저는 이렇게 그 목발 짚고 다니고 이제 치료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이제 안수기도 하는 목사님들 모여서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하늘. 네, 그렇습니다. 하늘 조금 넘겨주세요. 빠르게. 요거는 이제 제가 아니고 그 한국에 있는 경기도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었어요. 그래서 뮤지컬로 섬기고 싶다라고 연락이 닿았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빌려서 그 이틀 동안 4군데의 초등학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린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그 협업을 해서 초청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아니고 막 뮤지컬 보여주고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사진 선물해주고 이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사진들이고요. 네, 애들이 이렇게 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국과 다르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이게 저기 지금 애기들도 다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교복 같은 거를. 근데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서도 돈이 없는 친구들은 또 학교를 못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또 유니폼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섞여 있어요, 저 안에. 그래서 그냥 반팔티만 입고 와서 학생인 척하고 앉아있고 막 그래요, 실제로. 막 살기가 워낙 힘들고 막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한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것조차도 힘든 가정이 많아서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내는 가정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이거는 이제 바나나인데 제가 살던 지역에서 주로 먹던 세뇨리따라는 바나나예요. 한국에서 보는 몽키 바나나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훨씬 달고 훨씬 단단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몽키 바나나 안 좋아했는데 필리핀에서 먹었던 거 맛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밤에 친구들이 야식 먹으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동네에 나갔다가 어두운 담벼락에 팔을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들었더니 틸라스라는 완전 이렇게 그 가시가 막 박힌 검정 색깔의 그런 벌레가 있었는데 약간 독성 있는 벌레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팔을 댔다가 뗐더니만 그 친구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제 팔에. 그래가지고 저렇게 막 두드러기가 올라왔었어요.
저 이제 필리핀에서 나오기 한 2, 3주 전에 저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테이프에도 안 되고 해가지고 옆에 애들이 막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쪽집기로 막 빼주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딸리샤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박 목사님이 오셨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섬 안에 있는 핑크색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딸리샤이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신학교를 또 새로 세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신학교가 하나도 없고 교회들은 잘 커가고 있으나 신학교가 없고 신학생이 없다 보니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낼 사람들이 없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연합해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세운 건 아니고 그 한 교회가 이제 섬겨주셔서 그 건물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GGU라는 신학교는 미국의 법인을 두고 있어서 영어로 수업이 다 진행되거든요. 현지 교수든 한국인 교수든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필리핀어들이 영어를 다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현지어로 따갈로그어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 GGU 신학교는 온라인 100%인데 여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현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신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교하던 그 모임 사진이고요. 제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주중에 그 동네 지역 전도를 다녔었어요.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국으로 선교 나가기로 했다가 그 중단돼서 선교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갈 때까지는 못 나갔거든요. 이제 필리핀이 그 워낙에 그 비자를 받아서 나가면서 돈 벌러 나가고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보통 나라들은 입국 거부를 하는데 여기는 출국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여행 비자로 제일 처음에 태국을 선교 나가려고 여행 비자로 발급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 공안한테 걸려서 비행기를 못 타고 돌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필리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전도하러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는 그 장면이고요. 이제 저희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2시 예배한다 했잖아요. 이제 그거 할 때 한 번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행사할 때 친구들을 초청하고 모집하는 그 현지인 친구들이 너희 언제 올 수 있니? 몇 명 올 수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애들 모아서 행사했던 장면이고요. 꽤나 많죠, 아이들이. 그래서 교사들이 나와서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이제 이러면서 약간 한국의 성경학교처럼 그렇게 원데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이 하늘이고 이거는 이제 그 오은옥 선교사님 계신 그 안티폴로 지역의 둘룽와이안이라는 곳이에요. 그때 사모님이랑 권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도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둘룽바이안 교회에 여전히 그 10년 전쯤 전인가요? 그때 했던 벽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둘룽바이안 교회에 남아 있는 세임교회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모님 왼쪽에 있는 그 두 친구들이 권사님 계실 때 꼬맹이였던 친구들이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 같이 찍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밤에 저희들의 행복한 시간, 산책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티폴로 지역이랑 저희가 있던 까비떼 지역이 거리상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로 움직여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모님께서 김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함께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했던 때고요. 요게 이제 필리핀 현지식인데 주로 먹는 음식은 아니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좀 괜찮은 식당 가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닭꼬치 같은 그런 꼬치랑 새우, 뭐 약간 야채 이런 것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귀한 분들 오셨을 때 같이 대접하는 음식으로 주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둘룽바이안 교회의 모습이고요. 사모님이 그때 설교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고 이것도 영상인데 애들이 그 토요일 날 그 주일 연습하는 거였어요.
되게 그루브도 좋고 흥도 많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팍상한 폭포라고 이제 저희 약간 쉬는 날에 폭포를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사람이 끌고 올라가요. 그 폭포를. 되게 부담스럽고 미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폭포가 엄청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사진 찍었던 것들이고요. 이분이 계속 팁 달라고 저한테 한국말로 말을 해요. 팁, 돈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 없어. 사진 찍어줄게. 하고 사진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바닷가였어요. 저도 2번 딱 가봤는데 그때 같이 오셨을 때 바닷가 갔던 사진이고요. 되게 예쁘죠? 이거는 그 필리핀 말로 코코넛이 부코거든요. 그래서 부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코코넛 팥빙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사모님이랑 권사님 오셔서 처음 가보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진 그때 거기 있는 되게 좋은 호텔 앞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딸리샤이 옛날 섬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화산 폭발해서 지금은 다 딸리샤이 바깥 지역으로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섬에 있는 교회를 가려면은 저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실제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내려서 걸어다니면서 볼 수가 있었는데 화산이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배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저 호수 사이즈가 실제로 갈릴리 호수랑 거의 흡사한 사이즈라고 해요. 크기가.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그 곳을 배로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가서 사진 또 넘겨주시면은 이거 갔다 와서 이제 코코넛을 이렇게 생 코코넛 주스 먹은 거고요.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기 조그맣게 보이실까요? 저게 지금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가 핑크 색깔로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박 목사님 와서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주민들이 실제로 화산에서 폭발이 돼버리니까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대피해야 됐던 그 원래 교회 남아있는 만큼이에요. 저만큼이. 그래서 핑크 색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딸리샤이 교회 그분들이 옮겨와서 공동체를 세운 곳의 교회고요. 이 옆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핑크 색깔 모양이 거의 똑같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그 바닷가 사진인데 행복했습니다. 저 되게 지쳐 있다가 마지막 2주 정도에 이제 사모님이랑 권사님 오셔서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 되게 행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즐겼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기가 바닷가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보이는 건 없었지만 그때 열심히 스노클링도 했었고요. 요것도 저기가 이제 떠 있는 배 위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었었고요. 저렇게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되게 투명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밥알을 뿌리면 밥알 따라서 물고기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먹다 남긴 밥도 던져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소리가. 네, 이거 그때 사진들이었고요. 이거 저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갔던 그때는 아니고 그 전에 한 번 더 갔을 때 아무런 방비 없이 갔다가 저렇게 다 하루 만에 타고 왔어요. 멀겋게 올라와가지고 살이 다 타 익었었습니다. 햇살이 엄청 뜨거워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 저희 온천 즐겼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2번째.
따뜻하게 온천 즐겼었고 이제 이곳은 이제 말릭시라고 하는 여기도 되게 빈민촌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쓰레기 마을 같은 곳이에요. 수상 가옥이 있는 바로 옆 동네인데 그곳에도 되게 빈민가이고 조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약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출국하는 날 마지막으로 들린 사역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인사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했던 곳입니다.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우비잠이라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에 전도 나가는 곳 중에 최근에 이제 갔던 곳인데 이곳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민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 현수막으로 샤워장을 그냥 나무를 세워놓고 현수막만 세워놔서 뚜껑도 없고요. 비 오면 비 맞는 대로 샤워하고 땅바닥에 그냥 비 맞아서 비를 모아두고 그냥 집 안에 문도 제대로 하나 없고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국에서 후원 들어왔던 이제 옷이나 이런 물품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들 사가지고 이제 전도하면서 나눠줬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필리핀에서 잘 조금 유명한 망이나살이라 그래서 그 닭고기 훈제 바베큐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현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이 되게 많아서 별 사진 찍어놨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 있는 현지인 여자 청년들이 같이 하룻밤을 시간을 보내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찍어놨던 사진이고 그것도 마지막 날 교회 인사하는 날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6개월 정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보냈고 제가 이제 갔다 왔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선교를 갈 것이냐, 언제 또 나갈 것이냐 이렇게 막 여쭤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의 지금 솔직한 마음은 아직은 잘은 모르겠고 당장은 안 나가고 싶고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또 이게 이런 마음들이 또 제가 나갈 때도 제가 나가고 싶어서 제가 원해서 나갔다라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나갔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그런 마음들로 나가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길지 않은 제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제가 또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원하고 제가 계획하고 바랐던 대로 살았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기쁘기도 했었고 힘들기도 했었고 쉽진 않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그 시간들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가능했던 것들도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덕분에 제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